안녕하세요. 프롬 주진의 프롬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리팅킹과 관련한 주제인데요. 닷과 관련해서 프롬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닷 관련해서 제가 논문을 읽다가 요거 한번 재고찰해보면 좋을 것 같은 논문들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세 개인데, 하나는 체인 오브 닷, 하나는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제로샷 COT 기법, 또 하나는 체인 오브 엑스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이 슬라이드를 공유를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슬라이드가 잘 보이고 있죠? 음, 일단은 프롬 엔지니어링은 시작하기에 앞서 꽤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비교해서 프롬 엔지니어링에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COT 관련한 기법들을 사용을 현업에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로 이 자동화된 프롬프트이거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LLM이 프롬프트를 직접 쓰는 거를 메타 프롬프트라고 해요. 메타 인지하듯이 자기가 필요한 프롬프트를 직접 쓴다. 그런데 이 자동화된 프롬프트만으로는 한계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한번 클로드의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나 혹은 오픈AI 제너레이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비즈니스 이메일을 작성해줘라고 한다고 하면 엄청 많은 그 분량으로 이 LLM이 생성을 해주는데 대부분의 그렇게 생성해주는 것들을 COT를 사용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쓸모없는 문장이 많거나 혹은 내가 의도한 바랑은 좀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토큰에 있어서 무조건 길게 생성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 토큰에 있어서 최적화하기도 조금 비효율이 있습니다. 도메인 스페시픽으로 갈수록 이 프롬프트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는 적합한 어휘와 문장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화된 프롬프트가 그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이 자동화된 프롬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마냥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어떻게 하면은 모델이 조금 더 생각을 잘하지? 라는 기법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 기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리컨시더레이션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COT가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문, 이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와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그 논문은요. COT가 퍼포먼스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태스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어떤 많은 과제들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COT를 적용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럼 어떤 것들의 태스크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언어적 사고가 오히려 인간의 인지의 사고 과정을 밟으면 LLM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하시킨다라고 하니까 그 태스크와 함께 무분별한 태스크에 있어서 사용을 덜하고 이 태스크별 좋은 어떤 방법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태스크들이냐면요. 이 논문은 심리학 문헌에서 인간이 버벌 팅킹을 할 때 성능이 저하되는 과제들을 수집했어요. 총 6가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ISL이라는 implicit learning은 이런 어떤 문자열을 주고 일정한 규칙 아래 생성된 문자열이면 이 제시된 문자열에 이 문자열이 규칙을 따르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태스크예요. 핵심은 사람이 규칙을 명시적으로 숙지하지 않아도 사람은 반복 노출만으로 패턴을 암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건데 LLM이 과연 이거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태스크를 본 거겠죠? 두 번째 과제는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주고 뭐 유사한 사람을 고르게 한다는 둥 아니면은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약간 인식하게 하는 건데 인간이 기계에 비해서 뛰어난 영역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COT 기법을 썼을 때 과연 인간처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가를 실험해 보았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CDE라는 어떤 Categorical Decision and Exception이라는 과제를 풀게 합니다. A는 노란색, B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A, A, B 다음에 B가 예외로 exception인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사람은 일반 규칙을 빠르게 습득하면서도 반복 학습을 통해 예외 사례를 학습하는 건데 LLM도 과연 이럴까? COT로 할 수 있을까를 테스트해 본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임플리시트한 추론이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명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NLI라는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는 추론 방식. 그래서 만약에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된다, 총알이.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다라는 어떠한 언어로 제시된 그 관계를 이해하고 모순 여부를 추론하는 순수 추리 능력을 과연 LLM이 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 다음은 공간. SI라는 Spatial Inference라는 태스크를 했는데 기울어진 컵이 지금 A 위치에 있을 때 내용물이 흘러넘치지는 않는지 혹은 B 위치로 옮기면 경사도가 어떠한지를 공간적인 거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과제를 LLM이 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하고요. 워킹 메모리는 A에 대한 지배 정보, 여기 빨간색 지배 정보를 뭐 조명, 방해 용도, 이웃 환경 등이 표시된 집 그림을 아주 잠깐 보여주고 그냥 없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단기에 기억할 수 있는지를 정보 저장 능력을 평가하게 하는 태스크를 해봤을 때 이 COT 기법이 오히려 LLM의 퍼포먼스를 감소시켰다라는 그러한 그래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추천을 드리는데 COT로 보통 이런 것들을 풀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 facial recognition에서는 COT가 하락했다, 성능을 하락시켰다라는 결과고요. 다른 태스크에 있어서도 이 사용 모델이 GPT-4o랑 클로드 3, 3.5, 소넷, 제미나이 1.5 프로 등등의 모델 6가지 가지고 실험을 해봤으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T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리컨시더레이션의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제로샷 COT예요. 제로샷 COT 같은 경우에는 어, 왜 예제를 COT의 방식이 어떤 모델한테 추론을 잘할 수 있는 가이드 문장 혹은 스텝 바이 스텝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제로샷 COT는 예시를 쓰지 않고 어떤 한 줄만으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거예요. 땡트가 모델의 성능을 높이게 했을까? 혹은 스텝 바이 스텝이 이 단어가 모델의 성능을 높이게 했을까를 이 논문에서는 칩스코어의 방식으로 측정을 했는데 결론은 모델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는 단어에 더 잘 반응한다라는 거고 여기는 단어와 품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하는 종류,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쓰시는 종류에 따라서 프롬 엔지니어링의 디테일이 달라져야 하는데 특히 품사, 형용사, 명사, 뭐 동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연구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어, 저희가 코지마 사단의 연구가 제로샷 쇼트의 어떤 출발점을 찍었다라고 할 수 있죠. 레스탱크 스텝 파일을 쓰면서 모델 COT를 제로샷 COT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세븐 제로샷 인스트럭셔널한 프롬프트를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개가 나오는데 아마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덜 친숙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take a deep breath 숨을 크게 쉬고 work on this problem step by step이라는 명령어도 쓰고요. 그리고 이 지금 코지마 사단의 연구를 보시면 이 하나의 단계적으로 생각해라는 어떤 러지컬한 어떤 문장들이 있고 미스리딩하는 그런 뭐 아브다카다브라 같은 그런 자연어와 함께 성능을 비교한 연구거든요.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찍은 강의 중에도 이 내용이 꼭 들어가 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플랜을 세우고 솔브를 하는 방식인데 Let's first understand the problem. 문제를 이해를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플랜을 고안해 보자. 그런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해서 풀게 해봐. 스텝 바이 스텝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지,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막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 LLM의 추론 성능을 평가를 할 때 정답이 있는 문제를 풀게 해서, 맞았네? 틀렸네?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방식은 집 스코어의 방식입니다. 집 점수는요,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개별 단어의 중요도를 정량화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해당 단어를 교란하거나 제거했을 때, 교란한다라는 거는 맥싱 하는 거 혹은 제거했을 때는 이거를 뭐 제거를 했을 때 모델에 같은 문제를 풀게 하고 성능이 떨어지는지 오르게 하는지의 변화를 측정하는 스코어입니다. 어, 되게 재밌는 실험인 게 이 프롬프트에서 어떤 단어들이 유의미하게 중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모델 출력의 내재적인 변동성을 평가했다라는 건데, perturb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롬프트 각 단어에 대해서 집 점수 계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섞은 버전을 비교를 해서 점수를 냈습니다. 그랬을 때 흥미로운 건 이 한 장에 다 담겨 있는데 GPT-4 미니, 3.5 터보, 미스트랄, 라마 2 이 단어, 이 모델마다 지금 빨강색이 민감하게 반응한 건데 모델마다 반응한 단어가 다르죠. 그래서 어 프롬프트의 자연어의 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입증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 어떤 거는 레츠 하나 쓰고서는 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끝에 항상 다 써놓고 Let's get started, 뭐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고찰해봐야 될 거는 Let's think step by step을 다 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식으로 민감한 단어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재고찰할 점은 프롬프트를 잘 썼더니 단순하게 개선이 되더라. 뭐, 파인 튜닝 하지 않고 혹은 복잡한 프롬프트를 쓰지 않아도 단순하게 조금 바꿨더니 개선됐다라는 건데 어떻게 개선했냐라고 한다면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컨버세이셔널한 유저 AI 인터벤션과 프롬프트 리라이팅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쓸 때 혹은 API에 이제 시스템을 주고 롤을 시스템 유저 메시지를 줄 때 유저 쿼리를 통해서 의도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저 쿼리에 담긴 의도가 불분명할수록 답변 다 당연히 잘 못하겠죠. LLM을 사용을 해서 최적화되지 않은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제작성하는 방법을 탐구를 하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리프레이즈를 그 구간만 비율적으로 된 프롬프트를 다시 표현하면 사용자 의도를 보존하면서 더 나은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용자 의도를 보존한다라는 게 여기서는 키포인트인데 특히 맥락 내에서 보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고찰해 볼게요. 저희가 보통 유저 인텐트를 생각하게 할 때요. 동사 추출해가지고 명사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유저 인텐트를 리라이팅 하게 해가지고 뭐 질문을 다시 한번 작성하게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을 보충해서 쓰는 방법이 정확도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리컨시더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소개드리는 건 프롬프트 제작성인데 어떻게 제작성하게 할 것인가. 보통은 아마도 사용자 쿼리가 요거니까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서 다시 작성해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너무 사용자 의도를 보완하지 못하니 이 논문에서는 이런 방식을 소개합니다. 우선 골과 테스트와 컨버세이셔널 히스토리 이렇게 볼드 처리된 게 이 프롬프트였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컨버세이셔널 히스토리를 항상 리라이트 할 때 키핑 해라, keeping in mind 하라고 하고 수정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사용자가 먼저 쿼리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markdown을 써가지고 여기 또 핵심입니다. 만약에 쿼리가 리라이트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 포맷을 지켜서 이 해라, 리라이트를 해라라고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없는 정보 리라이트를 할 때 기존에 없는 정보가 혹시 필요하면 바로 이 구간에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니까
어셈션의 레벨을 나누고 컨텍스트를 활용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시면 저도 쓰고 있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마크다운 테이블에 assumption 내 디그리를 salience plausibility로 나눴고 assumption 텍스트를 high, mid, low, high, mid, low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추가를 할 경우에 그 assumption한 레벨을 측정하게 하면은 뭐가 사실이고 뭐가 가정을 강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활용을 하면서 이런 어셈션 레벨을 활용을 하면 사용자 질의에 있어서 보완이 되고 답변이 개선된다라는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구조화된 것도 구조화된 거지만 활용해 볼 수 있는 고찰점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체인 오브 X 패러다임도 한번 고찰해 보자라는 거예요. 올 초에 작년 추석에 오원 프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LLM들의 추론 모델들이 나왔죠. 특히 그 어떤 방점을 찍은 게 딥시크의 아러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체인 오브 탓을 시작으로 해서 모델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변을 항구하는 그런 방식들이 나왔는데 상반기만 하더라도 체인 오브 X로 시작하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인 오브 thought, 체인 오브 density 이거는 뭐 요약해서 많이 이 COD라고 하면서 요약해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 체인 오브 thread, 체인 오브 드라프트 뭐 등등등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한번 고찰해 보면서 이 생각으로 시작하는 프롬프트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게 참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많은 정보를 받았을 때 요약을 하는 방식들을 원리를 그 프롬프트에 담아서 모델을 성능을 좋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게 골자인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체인 오브 탓이 항상 만능은 아니고 적합한 도메인 태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여전히 유효해서 체인 오브 OU, attention is all you need처럼 약간 트렌디하게 COT 기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것만 연구한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소노미를 보면 체인 오브 인터미디엇, 체인 오브 어그멘테이션, 그다음 체인 오브 피드백, 체인 오브 마르스, 멀티모달 인터랙션 뭐 등등등이 정말 많이 체인 오브 썸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프롬프트를 서비스에 들어갈 목적으로 쓰면서 항상 저는 제로샷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로샷 아니면은 COT를 하더라도 제로샷 COT 정도를 쓰고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요약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봐야겠다. 크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니 고찰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중에 최근에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던 체인 오브 드라프트를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문서를 요약해야 될 때 한 번에 넣는 양이 맥스 토큰을 초과할 때 어떻게 정보의 손실 없이 요약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Thinking faster by writing less라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생각하는데 적게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장황한 추론 과정으로 인한 비용과 느린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고, 응답 속도와 정확도가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 여기 보시면 기존의 방식은 뭔가 질문에 대해서 바로 브루털하게 대답해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체인 오브 닷은 think step by step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다음 답변에 대답해 주세요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체인 오브 드라프트는 여기까지 일단 문제점은 엄청 많은 정보를 요약하게 할 때 그 중간값들이 누수가 되고 미싱이 된다라는 건데 이 중간값들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요 한 단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약을 줘요. Think step by step, but only keep a minimum draft for each thinking step with five words at most 라고 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드라프트를 키핑하면서 5단어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죠. 그리고 끝에 리스폰스의 끝부분에 세퍼레이터 요거를 이거 다음에 드라프트의 결과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정보의 누수 없이
고밀도의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또 하나 소개드릴 이 마지막 오늘 영상의 방법은 Chain of Translation Prompting이라는 COTR 기법입니다. 번역을 할 때요. 이런 두 가지 일단 리소스 랭귀지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LLM이 많이 학습하지 어, 미국 모델의 관점에서 많이 학습하지 않았을 그럴 로우 리소스 랭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LLM이 많이 학습했을 하이 리소스 랭귀지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로우 리소스 랭귀지를 번역할 때 체인 오브 트랜slation 프롬프팅을 써보자는 거예요. Let's think step by step이 아니라 뭐 step 1, 2, 3, 4가 아니라 이 COTP를 한번 TR을 써보자는 건데 뭐냐면 이 사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COTR 기법을 사용을 했더니 이 비주류 언어를 번역을 했을 때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아도 프롬 엔지니어링만으로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롬프트를 썼을까 궁금하여 찾아보면요. 일단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 역할 지정을 휴먼 어노테이터, 휴먼에서 어노테이션 하는 역할을 주고 1번과 2번 단계에서 이 언어를 번역해, 이거 언어 번역해서 분류하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증오의 감정에 해당이 된다면 그냥 헤이트, 그게 아니라면 난 헤이트라는 레벨을 주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난 헤이트라는 어떠한 잘못된 답을 추출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일단은 잉글리시로 한번 생성하게 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로어 리소스 랭귀지에서 하이 리소스 랭귀지로 생성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2번은 분류 방식이에요. 이 문장이 헤이트에 해당하는 분류면 헤이트, 난 헤이트면 난 헤이트 똑같아요. 그리고 3번은 이거 주어진 거를 그러면 분류를 해라. English translation을 보고 해라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문장 주고서 번역해봐, 분류해봐라는 그런 방식인데 얘 같은 방식은 이 문장 주고 영어로 한번 분류해서 레이블링 한번 해서 답변해라는 방식이니까 당연히 요 방식이 번역에 있어서는 성능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COT에도 Let's think step by step이 아닌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한번 현업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공유하고 싶어서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또 전달드린 이 rethinking에 해당하는 제목들 한번 살펴봤으니 재고 차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프롬 수진의 리팅킹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